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VBA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지 않습니까? 개발 도구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Alt F12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은요, 따로 저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정을 하셨다. 그냥 이제 수정을 하고 나서요, X를 하고요. 엑셀에서 저장을 하셔야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VBA 창은 따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F11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항상요, VB는요, 이게 모듈을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듈 1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듈 1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듈은요, 더 이렇게 삽입해서 모듈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요, 모듈 1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밑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뭐 서브하고 뭐 제가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VBA를 만들었습니다. 자, 연습을 엔터 했어요. 엔터 하니까 보세요. 엔드 서브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선이 이렇게 구분하는 선이 자동으로 생기죠. 여기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시면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모듈 2에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성질이 완전 다른 거를 저장할 때는 따로 모듈을 해주셔서 있지 않습니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크로도요, 모듈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서브로 다시 가서 항상요, 서브로 시작해서요, 이름이 있고요, 괄호 열고 닫기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 자동으로 밑에 엔드 서브는 자동으로 생기죠.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보셨죠? 항상 괄호 열고 닫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앞에 숫자를 붙이면요, 안 됩니다. 보세요, 에러 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누르면 구분선 생기고, 여기 보시면 먼저 dim으로 시작을 하네요. 자, dim하고 a as str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dim b as st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dim은 변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냥 선언만 하는 겁니다. 현재는 a와 b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변수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다른 상황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함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지만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셀마다 각각 다를 때 있지 않습니까?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도 함수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시트가 하나죠.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dim 시트 개수 as integer라고 있습니다. 아까는 string이라고 했어요. string은 문자를 말하는 거고 integer는 정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수에 int 함수 있죠? integer의 줄임말입니다. int 함수는 결국 정수 함수, int 함수가 정수 함수였습니다. 자, integer 시트 개수는 정수이다 라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시트 개수는 worksheets .count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시트 개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트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시트를 추가했어요. 3개를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트 개수가 3개로 바뀌잖아요.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의 시트 개수라는 말은 규칙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일정한 규칙은 똑같은데 상황이 다를 때 변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트 개수는 worksheet.count 하고요. 여기 봐보세요. worksheets 가로 열고 시트 개수 가로 닫고 .select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워크시트 해가지고 쌍따옴표를 하고 AAA 쌍따옴표 닫고 activate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AAA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을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워크북이라고 했네. 죄송합니다. 이거 워크시트를 제가 오타를 쳤어요. 자, 워크시트 AAA라는 이름을 가진 워크시트를 활성화시켜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쌍따옴표가 붙었을 때는 직접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워크시트, 북 아닙니다. 시트, 워크시트 1하고 액티베이트 했어요. 그러면요, 시트 중에서 첫 번째 시트를 활성화시켜라. 한마디로 쌍따옴표가 없고 그냥 숫자만 적혀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몇 번째를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써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내리고요. 변수 선언은 자, 이제 넘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얘는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있죠? 작은 따옴표는요, 그냥 있지 않습니까? 설명 같은 거, 주석 같은 거 달 때 하는 겁니다. 뭐, 변수는 A와 B를, A와 B를 선언하였음. 설명 같은 걸 적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얘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실행되지 말고, 엑셀 니는 알아듣지 마라. 그냥 사람이 그냥 번역해 놓은 거다.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석 같은 거 달 때 이렇게 쌍따옴표를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얘가 실행되지 말고, 잠시 얘는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이 부분을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안 보고 싶어요. 딱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만 실행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주석 블록 설정 지정 있죠? 블록 해제 있죠? 얘를 딱 눌렀어요. 그럼 주석이 다 되죠. 이 부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해보면요. 맞죠? 다시 주석 해제를 하면 다시 풀립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주석, 이런 거 주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석. 자, 됐어요. 제가 이 부분만 빼고 실행을 해보고 다시 주석을 해제를 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주석을 달아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getOpen file name이라고 되어 있죠. getOpen file name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파워포인트를 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getOpen file name 자, 해놨죠. getOpen file name이라는 것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파일 탐색기가 열린 후 선택하는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는 것이지 파일을 열라는 명령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실행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요. 컨트롤 C 복사를 해서요. 저 밑에 제가 연습 미리 만들어놨죠. 자, 여기서 컨트롤 V를 했습니다. 여기에 몇 칸 띄우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몇 줄을 띄워도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탭 키를 눌렀어요. 탭 키를 눌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서 좀 이렇게 한 줄 띄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얘네들은 막 붙어 있죠. 뭐 띄어져 있기도 하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어플리케이션 getOpen file name 했죠.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건요.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개발 도구에 갔죠? 매크로 있죠? 얘 눌렀어요. 연습 있죠? 얘를 누르고 실행을 눌러도 되죠. 원래 연습 없었는데 제가 VBA에서 있지 않습니까? 다시 취소를 하고요. VBA에서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생긴 겁니다. 아까 거기서 VBA로 실행을 해도 되고요. 항상 여기서 커서를요. 이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 커서를 아무데나 갖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실행이 됩니다. 항상 VBA 창이 열려있을 때는 굳이 막 들어가면 귀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를. 자, 눌렀어요. 파일 열리죠, 지금. 그런데 보세요. 문서 창이 열립니다. 문서 창이. 만약에 우리가 과거 거래 내역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과거 거래 내역 있죠? 얘로 바로 열리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요, 문서가 열리죠. 항상 보통은 문서가 열리죠. 자, 여기에 문서 파일 있죠? 그리고 제가 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열기를 눌렀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맞죠? 자, 여기 봐보세요. 파일을 선택하는 거지, 파일을 열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리는 명령어는 open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예를 들어놨죠? 하나의 수거입니다. 수거. 자, 하나의 수거입니다. 이 세 개는 거의 같이 다니신다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파일을 보세요.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파일 탐색기가 열린 후 선택하는 파일을 뭘로? A로 지정한다. 아까 파일 탐색기 열렸을 때 선택하는 파일을 A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요, workbooks open A라고 했죠. 그 파일, 선택한 파일을 열어라. 이 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 세 개는 이렇게 세트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습에는요, A는 이거 있어요? 없죠? 이렇게 단독으로 써도 쓸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오픈,
오픈 얘 때문에 오픈은요 이렇게 또 이걸 적어주면 귀찮잖아. 그냥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너무 또 심각하게 상황 들어가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우리가 주석을 딱 달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얘를 눌렀어요. 보세요. 얘가 뜨죠, 지금. 얘를 선택을 하죠. 얘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죠. 이제는 열립니다. 왜? 오픈이란 명령어를 썼으니까. 오픈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열리죠, 이 파일이. 맞죠? 우리는 여기를 복사를 해서 나중에 1위로 시트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얘는요 필요 없는 애니까 얘는 끄겠습니다. 다시. 자, 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까 있지 않습니까? 과거 거래 내역은 문서에 있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폴더 안에 있어요. 과거 거래 내역 폴더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가 참 바로 열리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있지 않습니까? 과거 거래 내역 폴더가 바로 열려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ch 드라이브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D 드라이브. 여기에 D 드라이브라는 파일 경로가 적혀 있는데 chdir은요 드라이브는 바꾸지 못해요. 우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 하죠. 그 드라이브는 바꾸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C 드라이브에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D 드라이브 한 방에 못 바꿉니다. 드라이브는 바꾸는 거는 ch 여기 change 드라이브 해라. 얘가 드라이브를 D로 바꿔줘야 됩니다. 파일 탐색기 창이 아까 열릴 때 이 경로로 열려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주석을 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석 해제 있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자 다시 주석을 달아버리고요. 자, 주석 달아버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뿅 실행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는 과거 거래 내역 폴더가 바로 이렇게 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1월 1일 선택을 했죠? 열기를 눌렀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지가 열리죠? 오픈이란 명령어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